자, 제조업의 종합 케이스입니다. 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결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회계 처리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이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11월 1일 날 제조업인데 현금 5천만 원을 투자받아서 주식을 발행해서 영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5천만 원,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원재료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여러분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기업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상기업은 상품을 구입하지만 제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를 1천만 원어치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런 거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재료와 이제 노동력이 투입돼서 뭐 설비 같은 게 투입돼서 제품을 생산해서 팔았겠죠. 그래서 지금 제품 2천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지금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결산의 흐름을 보기 위한 거니까 우리 거래처 코드 등록이나 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월 4일 날 공장 종업원한테 월급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은 제조기업의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급여라고 안 하고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금이라는 원가가 발생이 됐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300만 원을 컴퓨터 30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업무에 쓰는 컴퓨터니까 그렇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분개한 다음에 T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 전기는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총 계정 원장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전기한 거죠. 그리고 원재료 1천만 원, 차변에 원재료 1천만 원, 대변에 현금 1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2천만 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차변에 임금 700만 원, 차변에 임금 7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분계를 전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비품 300만 원, 차변에 비품 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계장에 분계된 거래 내역들을 전기한 거죠. T 계정에다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도 봤다시피 자동으로 T 계정이 다 집계가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전 강의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봐요. 자, 이 프로그램 입력은 쭉 전체적인 걸 보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분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집계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은 지금 T계정 보시면은 차변의 합계가 5천이죠. 차변 합계가 5천이고요. 대변 합계가 1,700. 그러면 차변의 잔액이 3,300만 원이 현금이 잔액이 있는 거죠. 자, 외상매출금 T계정 보시면은요. 외상매출금 차변의 합계가 2천이죠. 그리고 대변의 합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자산이 2천만 원이 잔액이 있는 거죠.
자, 원재료 차변의 합계 얼마인가요, 여러분? 티계정 보시면 원재료 차변의 합계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합계는 없고요. 잔액은 1,000만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비품 차변의 합계는 티계정 보시면 여기 티계정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비품 차변의 합계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해보는 거죠. 대변의 합계는 없어요. 그러면 비품 자산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300이다. 자, 미지급금은 대변 합계가 300이고요. 차변에는 없고, 그럼 잔액도 대변에 300이죠. 자, 자본금 대변 합계가 5천이고요. 차변 합계는 없고, 그다음에 잔액도 5천입니다. 자, 제품 매출 대변 합계가 2천, 잔액도 2천. 자, 임금은 차변에 700, 잔액이 700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잔액과 합계가 양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손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보면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집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합계잔액 시산표 프로그램 화면에 이와 같은 금액들이 쫙 집계가 돼서 양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어, 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수정전 시산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말에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264쪽에 자료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프로그램적인 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자, 여기 보니까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여러분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기말에 원재료가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기말에 원재료가 100만 원이 남았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재료 매입한 게 얼마 매입했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원재료 매입한 게 원재료를 1,000만 원을 지금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원재료가 1,000만 원이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원재료가 남았어요. 그럼 900만 원만큼 이 원재료를 재료비로 쓴 거잖아요. 그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계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자, 자, 원재료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대변의 원재료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의 원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 퇴직금 예상액이 10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밑으로 보시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요. 여기 제라고 해놓은 것은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것은 500번대 코드로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500번대 코드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대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기말 시점에서 자, 이 공장에 투입된 원가들을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공품으로 집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원 재료비가 9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공장에. 그리고 퇴직급여 1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또 임금. 자, 임금이 우리가 700만 원이 발생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임금이 공장에 투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 투입된 재료비, 이런 노무비, 이 사례에서는 제조경비가 없었죠. 아직까지는. 자, 이런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제공품에 집계해 주시는 거예요. 제공품에 집계해 준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제공품에 지금 투입된 원가가 1,700만 원인데 모두 완성했다. 이 1,700만 원 투입된 원가를 다 제품으로 완성했다. 그러면 이 제공품을 제품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1,700만 원 제품 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 재고가 700만 원이래요. 그럼 1,700만 원 제품 중에 700만 원이 안 팔렸대요. 연말에 보니까. 그럼 팔려나간 제품의 원가는 얼마죠? 그렇죠.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1,000만 원을 제품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다.
자, 비품에 대해서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없고 내용수가 5년이다. 이 비품은 11월 초경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품을 얼마에 취득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비품을 300만 원에 취득했죠? 비품을 300만 원에 취득했어요. 11월 5일 날. 그러면 연말에 이 비품을 11월 달, 12월 달 사용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 나누기 잔존가치 없으니까 5년.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쓴 거니까 1년치 감가상각비 중에 12개월치 중에 2개월치. 했더니 10만 원이 나왔죠. 이런 걸 월할 상각이다. 전체 계열수 중에 사용한 월수만큼 계산했다라고 해서 월할 상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 원만큼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요 비품은 본사에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업부에서 사용한다라고 가정했었어요. 그 영업부니까 제품 제조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비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주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굴에서 그 해당 계정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대손을 예상해야 되는데 채권 잔액의 1%가 추정이 된대요. 자, 그럼 채권 잔액은 자, 여기 위에 보시니까요. 채권 잔액은 외상매출금 이 채권 잔액 받을 게 얼마 있어요? 그렇죠. 2천만 원 있죠. 여기 이렇게 2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다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결산하는 시점에 대손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천만 원에 1%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0만 원만큼 우리는 기말에 어떻게 분기하면 돼요? 이 2천만 원의 1%인 20만 원만큼 우리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 비용의 발생, 대변의 대손충당금, 해당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법인세가 50만 원으로 결산할 때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법인세는 내년도 3월에 납부하는 거니까 우선 12월 말의 시점에서는 법인세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처럼 12월 31일 날 이렇게 제조기업은 이렇게 투입된 원가를 제공품으로 집계하는 이렇게 제공품으로 집계해주는 분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비, 이런 노무비, 이 제조와 관련된 이 원가를 제공품으로 집계한 다음에 이 중에 완성된 것만큼 제품으로 대체해주고 이 제품 중에 팔려 나간 것만큼 매출원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조기업은 이러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계 처리를 결산자로 입력해서 금액을 넣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되게 돼요. 자동으로 분계가 이런 식으로 결차 결대로 생성이 됩니다. 이 분계, 지금 보고 계신 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하다. 자, 그럼 생성을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에서는 모양이 좀 바뀌었죠. 충당금도 생겼고요. 그리고 제품의 재고도 남아있고 원재료도 남아있고 그죠? 또 감가상각 누계액도 설정이 됐고요.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거, 그렇죠?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거 1,700만 원 제품 만들었는데 700이 안 팔렸으니까 1,000만 원은 매출 원가로 이 제품 매출 수익에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직접 대응이다. 이 제품 매출 2천만 원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매출 원가죠. 이렇게. 그래서 1,000만 원에 만들어서 2천만 원에 판 거니까 매출 총이익은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1,0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런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장부를 마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 명세서가 먼저 조회가 돼야 됩니다. 당기 25년도 12월 말일자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조회하게 되면요. 여기 원재료비 또 노무비 그 밖에 제조 경비 그래서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여러분.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초 제공품이 있으면 그걸 더하고 기말이 완성 안 된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성된 제품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700만 원의 제품이 완성됐고요. 이 제품 1,700 중에 700만 원은 안 팔렸고 1,000만 원은 팔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요. 이 1,700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 여기 밑에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교재 지금 보고 계실까요? 교재에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교재 268쪽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 상에 단기에 완성된 제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 상에 제품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700만 원 제품을 완성했는데 이 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게 700이니까 팔려나간 제품 매출원가 비용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만들어서 매출을 2천만 원에 한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의 이익이 난 거죠. 이 1,000만 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런 제조와 관련이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집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의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30만 원을 빼면 970만 원만큼이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니까 이걸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70이죠? 자, 법인세를 50만 원, 지금 50만 원 법인세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법인세 비용 50을 빼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된다? 920이 된다. 이 단기 순이익, 이 단기 순이익이 또 어디로 가냐면 이 단기 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자,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미처분 이익여금이 처분하기 전에 920이 있죠. 그럼 이 920은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러분? 자, 이 920은 우리가 마감을 통해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12월 말의 시점에 여기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재 페이지 쪽수는 261쪽이죠? 261쪽으로 돌아오셔서 자, KLA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 사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KLA 프로그램 실행해 주세요. 자, KLA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는 261쪽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회사 등록을 눌러서 자, 여러분 교재 261쪽에 보시면 7002번으로 등록을 하라고 가정을 했죠.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 자, 주식회사 교재 261쪽 보시면 제조업 결산이라고 이렇게 등록하라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제조업 결산 이런 식으로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엔터.
자, 그 다음에 법인기업이니까 법인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사용을 해야 되겠죠. 미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나타납니다. 조회했을 때 사용. 자, 기수는 거기 여러분 교재 1기라고 제가 해놨죠. 1기. 그리고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밑에 것들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연습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등록을 하시고요. 요 밑에 칸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저장이 안전하게 됩니다. 자, 이걸 닫고요. 자, 여기 회사 등록 코드를 눌러서 회사 코드를 눌러서 여기 제조업 결산 7002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셔서 여러분 교재 261쪽에 나와 있는 거래들을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1월부터 입력을 해 볼게요. 자, 11월 1일.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자, 현금 5천만 원 주식 발행해서 투자 받았대요. 자, 그럼 차변에 현금 5천 대변에 자본금이니까 입금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자본금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나 적요는 생략하기로 해요. 자, 5천만 원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는 분계가 표시되어 있어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자, 또 보니까 11월 2일 날 원재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11월 2일 날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이니까 그냥 1번 출금을 누르신 다음에 원재료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원재료는 1,000만 원어치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출금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제품 2천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12월 3일 날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기로 해요. 자, 2천만 원. 자, 대변에 자,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변에 F2번 눌러가지고 그렇죠.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 제품이 아니라 제품 매출 수익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차변에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입니다. 자, 11월 4일 날 공장 종업원 월급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11월 4일 날 차변에 임금, 대변에 그렇죠. 현금 이렇게 출금으로. 차변에 임금, 자, 대변에 현금. 자,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급여라고 안 하고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렇게. 차변에 임금, 대변에 밑에를 보시면 차변에 임금 500번대 제조 원가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11월 5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30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5일 날 차변에 비품, 그죠? 업무에 쓰는 컴퓨터 비품. 자, 금액은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변에, 자, 이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는 취소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취소. 자, 대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변에.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뭐죠, 여러분? 그렇죠. 외상 매입금. 아니죠? 미지급금이죠. 말이 혼나왔습니다. 자,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렇죠.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을 때만 외상 매입금 쓰시는 거고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요 그림은 우리 교재에 여기에 제가 그려놨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 제조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차변에 임금, 대변에 현금. 차변에 비품,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금.
자, 이렇게 해서 기중에 분계를 하게 되면 요거를 닫고, 자, 합계잔의 시산표를 열어볼게요. 합계잔의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열어보면 이렇게 금액이 집계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요 그림은 여러분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 그림은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현금, 외상매출금, 원재료, 비품, 미지급금, 자본금, 상품 매출, 임금 이렇게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수정분계를 통해서 결산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거를 닫고요. 자, 프로그램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눌러주세요. 자, 1월부터 12월 연차 결산하는 거니까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상기업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제조기업에 대한 결산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제품 매출 원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편집을 눌러주시고 요거를 사용 여부에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편집을 한번 눌러서 사용 여부를 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걸 선택해서 이 일반 기업의 제조 제품 매출 원가 이걸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집계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상기업과 좀 다르게 원재료비를 알아야 되고요. 농무비를 알아야 되고요. 제조 경비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원재료 매입한 건 우리가 1,000만 원을 매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은 교재를 이쪽을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페이지 264쪽에 이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여로 설정해서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 선택을 했고요. 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 제조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제품 매출원가, 또 퇴직금, 퇴직급여,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는 우리가 자동으로 분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가 100만 원이래요.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기말 제공품은 없대요. 그럼 다 완성됐을 텐데 기말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제품은 700이래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 주어지면 이 결산자료 입력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원재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말 원재료를 입력할 수가 있죠. 자, 기말 원재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 264쪽 보시면 돼요. 264쪽. 자, 기말 원재료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말 원재료 1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자, 원재료 매입한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니까 재료비로 소비된 건 얼마가 소비됐어요? 그렇죠. 여기 원재료비 900이다. 이게 결산 후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결산 금액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이 반영 전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기말원재료 100만 원 제외하면 여기 지금 1,000만 원 매입한 것 중에 100만 원 빼니까 여기 봐요. 재료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다? 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재료비 900, 그리고 노무비 지금 700, 그렇죠? 노무비가 700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거부터 볼까요? 퇴직금 예상한 금액이 100만 원이래요. 퇴직금 예상액이 100만 원이래요. 요 퇴직금은 직원에 대한 공장 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보시면 노무비 안에 공장 직원들 퇴직급여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분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노무비 안에 퇴직급여 안에 100만 원 이렇게 제조기업 거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눌러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있대요.
왜 10만 원이 나왔을까요? 11월 초에 구입했으니까 자, 취득원가가 300인데 내용수가 5년인데 11월 달, 12월 달 두 달만 쓴 거니까 12분의 그렇죠. 이 10만 원만큼 월화상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라고요, 여러분?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자, 그러면 여기 자, 제조와 관련된 경비 쪽에도 감가상각 입력할 수가 있고요. 판매비하 관리비 안에도 감가상각비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감가상각비는 영업부에서 쓰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판매비하 관리비로 가는 게 맞나요? 그렇죠. 판매비하 관리비 안에 비품에다가 자 금액이 얼마라고 했나요, 여러분? 20만 원인가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자, 10만 원이 비품의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제시를 했죠. 그 1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취득원가 300에서 내용수 5년 한 다음에 11월 달하고 12월 달만 썼으니까 그 금액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감가상각란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감가상각에다 넣어 주시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위에 제조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경비 안에 여기 비품에다가 넣었어야 되지만 이 비품은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 두시면 안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이 감가상각 안에 비품 칸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20만 원의 대손상각비를 추정하자. 자,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못 받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충당금의 잔액이 없지요. 없으니까 2천만 원의 1%를 다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집중해봐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여기 대손상각을 클릭해 보시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나오고요. 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이것도 조회를 해줍니다. 자, 근데 1%예요, 2%예요, 여러분? 1%를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2% 추정할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다가 2라고 누르고 엔터 치면은 금액이 바뀌어요. 자, 근데 지금은 1%라고 가정했으니까 1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금액이 바뀌게 된다.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산 반영을 안 하시면 금액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결산 반영을 눌러야지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대손상각비 우리 지금 설정한 건데, 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 안에 외상매출금의 그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자동 생성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분계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자, 퇴직금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법인세 예상액이 50만 원 있다. 자, 법인세 예상액이 있대요. 그럼 법인세 예상액은 우리가 법인세는 맨 처음에 납부해요, 맨 마지막에 납부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계산하죠. 납부는 이제 내년 3월 달에 하는 거고 결산할 때 법인세를 12월 말일 날에 추정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법인세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 50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당기순이익이 22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어디다가 해놨냐면 요 밑에다가 여러분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이렇게 100만 원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0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또 뭘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이 퇴직급여 비용 있잖아요. 100만 원.
자,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는 퇴직급여, 노무비의 퇴직급여, 생산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니까 여기 1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기말에 제공품은 없다고 했어요. 빵이에요. 그럼 다 제품으로, 완성품 제품으로 완성됐어요. 그쵸? 자, 근데 1700만 원 제품 완성한 것 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이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70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원재료, 요 금액은 아니죠. 자, 기말 원재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말, 여기 제공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자, 그리고 기말 제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입력하고 전표 누르면 분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여러분 뭐 판매비와 관리비에 우리 감가상각비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법인세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입력은 다 했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죠.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 돼요. 추가하겠습니까? Yes. 자, 추가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시면은 요런 분계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 주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대변의 원재료 900만 원 줄었죠?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비. 이 원재료비는 제공품에 집계가 됐고요.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죠? 자, 요거 공장 직원에 대한 거. 자, 이거는 500번대 코드를 써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공품으로 집계돼야 될 금액은 자, 임금과 퇴직급여 노무비. 자, 임금과 퇴직급여 해서 얼마가 800만 원이 집계가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요 800만 원 집계가 됐는데 자, 자, 이 800만 원 집계가 되고 자, 이 중에 자, 지금 여기 원재료비 900만 원 재료비도 이렇게 제공품에 집계가 됐어요. 맞죠? 그럼 제공품으로 집계된 건 900만 원이고 800만 원이니까 1700만 원의 제공품이 차변에 금액이 집계된 겁니다. 자, 근데 1700만 원인데 이게 다 완성됐었죠? 그래서 대변에 제공품을 다 완성됐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변에 제공품을 없애고 제품으로 대체했었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 제공품, 자, 이게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제공품이 팔려 나간 걸로 본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요 금액이 조금 잘못 들어갔죠. 그죠?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전에 입력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기말 제공품은 없는데 기말 제품 재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 버그인데요. 이게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주셔요. 처음 세팅할 때는 여러분 요거를 같이 한번 다시 해보시죠.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걸 들어갈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닫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면 기말원 재료가 100만 원이고 그리고 공장 직원의 퇴직급여가 100만 원이고 맞죠? 기말 제공품은 없죠. 다 완성했으니까. 그런데 1700만 원 단기에 완성된 제품 1700 중에 우리가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700만 원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여기 기말 제품 재고에다가 7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700만 원. 그러면 700만 원 넣어주시면 매출 원가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설정하는 거, 법인세 50만 원 이렇게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전표 추가를 눌러보시면 기존에 분기가 들어가 있는데 삭제하고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럼 결산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하면 다시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 즉 삭제하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 눌러주시면은 기존 건 지워지고 다시 추가하겠냐 예 눌러주시면 추가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2월 31일자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바뀝니까? 자, 원재료가 원재료비로 됐죠. 이 원재료비가 제공품에 짓게 됐죠. 또 500번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렇죠? 그럼 임금과 이 퇴직급여 요 금액이 제공품으로 짓게 됐어요. 그러면 900만 원 제공품, 800만 원 제공품이면 제공품이 1,700이 집계가 됐어요. 근데 그게 다 완성됐대요. 그러면 제공품 대비는 없어지고 제품이 됐죠. 근데 이 제품 1,700 중에 얼마가 그죠? 700만 원이 재고로 남았으니까 팔려나간 제품의 매출 원가는 그렇죠.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본사와 관련된 800번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또 여러분,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또 법인세 비용, 미지급세금 이렇게 해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이 그림을 캡처해 놨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원재료가 없어지면서 원재료비로 아까 봤던 거 원재료비가 없어지면서 제공품으로 집계가 되고 그리고 퇴직급여 500번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제공품 요 퇴직급여하고 임금하고 퇴직급여 요거를 제공품으로 다시 이렇게 짓게 해주는 거예요. 임금하고 퇴직급여를 제공품으로 짓게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차변의 제공품 여기 지금 900이고요. 또 제공품 800이니까 그렇죠? 차변 이렇게 차변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1,700만 원인데 이게 다 제품으로 완성됐으니까 제공품이 없어지면서 제품이 된 거예요. 맞죠? 1,700 중에 1,000만 원이 팔려 나갔으니까 제품 없어지면서 그렇죠. 제품 매출 원가. 이해되죠? 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맞죠? 또 여러분 법인세 비용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세금 이해되나요? 이 분계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동으로 분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산표를 조회해 볼게요. 학계장 시산표를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충당금이 생겼고 또 제품이 생겼는데 700이 남아있고 원재료가 100이 남아있고 제공품은 다 완성했으니까 또 비품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생겼죠? 미지급 세금 생겼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겼죠? 그래서 우리 매출원가와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후 시산표예요? 그렇죠. 수정 후 시산표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마감을 할 때는 순서가 제조원가, 손익, 잉여금, 그리고 재무상태표 순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열어보시면은 자, 원재료비 900, 노무비 800. 경비는 없죠, 지금. 그래서 단계에 들어간 총 제조 원가가 1,700. 기초 제공품은 없고, 자, 기말 제공품이 없으니까 전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1,700이 완성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그림을 여기다가 지금 캡처해 놓은 거예요. 1,700. 이해했죠?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여기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열어서 조회를 해볼게요. 해봤더니 자 제품 매출액이 2,000.
제품 매출 원가가 1,000만 원인데 이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 700을 빼면 팔려나간 매출 원가가 1,000만 원. 자, 그럼 매출 원가 제품 1,000만 원에 만들어서 2,000에 판 거니까 매출 총이익이 1,000만 원. 여기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처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30. 그러면 영업이익은 970이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없죠. 지금 사례에서.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970인데 법인세 얼마 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50만 원. 그럼 단기 순이익은 920. 이 그림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920.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이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익요금 처분기한서. 자, 여기 이익요금 처분기한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눌러주시면 요렇게 단기 순이익이 뭐 이익요금 처분기한서에 미처분 이익요금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상단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야지 손익대체분계 이 분기가 떠요. 이렇게 손익대체분계가 이해돼요, 여러분? 여기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11건이 추가됐다. 이거 확인. 요걸 닫아볼게요. 닫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를 가보면 이러한 분계 패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계 패턴인데요, 이게. 자,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변했던 제품 매출을 차변으로. 비용도 마찬가지. 차변했던 매출원가 비용,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법인세 비용을 대변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중간에 비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손익 또는 뭐 집합손익, 손익 또는 뭐 집합손익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요 손익은 총수익이고 요 손익은 총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2천만 원, 비용이 1,080만 원. 그럼 920만 원만큼 어떻게 된다? 그럼 920만 원만큼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난 거니까 이 단기 순이익 난 거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미처분 이익요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려면 이익요금 처분계한서에서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익요금 처분계한서. 자, 이익요금 처분계한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이거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익요금 처분계한서. 자,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불러왔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처분 예정일이나 정기 처분 확정일이 있으면 여기 기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뭘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추가. 이미 일반 전표에 대체 분계가 존재합니다. 자, 다시 삭제하고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추가되었어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0일자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대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이건 자동으로 된 거고 대변했던 제품 매출을 차변으로 그리고 손익 또 차변했던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법인세 비용 요거를 차변했던 걸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손익 맞죠? 1,080만 원. 그래서 지금 총 수익이 2천, 총 비용이 1,080만 원, 그리고 920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요금을 보내주되 이 미처분 이익요금을 다시 2월 이익요금으로 이렇게 한번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대체 분계를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뭘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 좀 닫을게요. 마지막에 그렇죠. 재무 상태표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재무 상태표 열어서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1%의 충당금을 설정했고 비품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 또 미지급 세금이 생겼고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요금 안에 요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요 그림을 이렇게 밑에 여러분 제가 다시 요 책에다가 표현을 해 놨으니까 이렇게 미처분 이익요금에 단기순이익이 반영된다. 여기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결산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감 후 2월을 이렇게 눌러보시잖아요. 마감 후 2월 이렇게 마감 후 25년도 단기에서 내년도 26년도 데이터를 2월 하겠다. 이렇게 마감 실행을 눌러볼게요. 이건 책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행 눌러볼게요. 실행 눌러보면 이렇게 마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5년도 결산을 끝내서 26년도로 데이터를 넘겼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기수 변경을 클릭해가지고 이걸 2기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26년도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2기 26년도로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25년도에 마감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또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920이었죠? 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합계잔액산표를 클릭해보면 26년도에요, 지금 이 회계 기수가. 그래서 26년도 뭐 1월 1일로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를 해보면 자산부채자본 전년도에 이월된 거는 이렇게 잔액이 그대로 이월돼서 남아있죠. 요거 더블 클릭해보면 현금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전기 이월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자본만 26년도 1월 1일로 작년에서 2월돼서 넘어왔고 수익과 비용은 26년도에 또 1월 1일부터 또 집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다시 내가 2025년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여기 기수를 눌러서 1기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기 25년도로 돌아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11월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자, 들어가 봤더니 이거 지우고 싶어서 F5번 눌러봤더니 마감돼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마감이 돼가지고. 그럼 만약에 25년도 거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마감을 여기 보시면은 기초정보관리가 있고 여기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 안에 마감 후 이율로 들어가서 25년도 기수에서 자 마감 취소를 눌러주세요. 취소를 눌러주시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마감 취소가 됐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손익계산서 25년도 결산했더니 당기순이익이 920 났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기말 제품 재고가 예를 들어서 500이었다. 500이었다. 700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시 결산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결산자료 입력 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불러오겠습니까? 예 한 다음에 요 기말 제품 재고가 700이 아니라 500이었다. 그럼 요거 500 바꿔요. 이렇게요. 500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전표 추가 눌러주면 돼요. 그럼 분기가 존재합니다. 요거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 삭제해라. 하고 다시 추가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500으로 기말 재고가 돼서 매출 원가가 1200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기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매출 원가가. 여기 매출 원가, 여기 제품 매출 원가가 12월 달, 여기 지금 이게 반영이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자, 밑에 들어가 있죠? 밑에 추가됐죠?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가 1200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00으로 반영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달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이 1700이 손익계산서에 또 집계가 되고, 그렇죠? 여기 1700 들어왔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매출원가가 120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또 바뀌었어요. 720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익영업청계환서에 와서 자 여기서 저장된 걸 불러오겠습니까 하면은 여기 920이 불러줘 와요. 근데 지금 72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조회 눌러가지고 자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바꾼 720으로 불러줘요. 이 상태에서 전표 추가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던 거 존재합니다. 기존 대체분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겠습니까? 다시 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매출 원가가 바뀌었다면 다시 해야죠. 예스. 그러면 다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기존 거 삭제되고 요 720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이익여금이 720으로 바뀌어 있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6년도에 또 결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마감 후 2월을 눌러서 25년도에서 26년도로 다시 마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마감 실행을 해보면 이걸 닫고 기수를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기수를 몇 기로? 2기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26년도로 바뀌었죠. 그러면 전년도라는 건 25년도 거죠. 여기 손익계산서 눌러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바뀌었다? 72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감 후 이월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넘기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전산회계 1급은 대체 어디까지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1기로 바꿔서 자, 어디까지 나오느냐?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당 금액에다가 금액을 넣고 전표 추가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근데 제가 전산회계 1급을 더 오버해서 끝까지 결산을 해서 마감 후 2월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마감 취소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감 취소하고 싶으시면 마감 후 2월에 가서 여기 마감 취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2025년도 기수 1기로 가서 마감 취소 눌러주시면 마감이 취소가 되면 또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산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